자, 여러분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볼게요. 산술기압 평균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부분 필기 정말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냥 그대로 필기하면 돼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라고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얘를 줄여서 우리가 산술 기압 평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게 산술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기압 평균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게 기압 평균입니다. 자,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산술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점수 평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70점이랑 80점을 받았어요. 국어는 70점, 영어는 80점이야. 그럼 국어, 영어의 평균은 얼마니라고 하면 우리는 70에서 80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산술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기압 평균은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올해 내 수입이 내가 용돈이 20%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의 수입은 1.2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1.2배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해는 40%를 올려주신대요. 그러면 2년 동안의 평균은 얼마니라고 하면 1.2배가 되는 해, 그 다음에 올해죠. 내년에는 1.4배. 그럼 평균 내면 얘는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평균적으로 얼마씩 증가했을까라고 했을 때 B의 제곱 조금 더 자세하게 급하게 말을 하니까 좀 말리는 것 같은데 자 올해의 용돈이 A예요. 아 그럼 1.2배 증가해서 내년에는 1.2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내년에는 1.4배 증가해서 40% 증가 그 다음에 1.2 곱하기 1.4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A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얘는 1.2 곱하기 1.4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증가했니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B만큼 증가했습니다라고 하면 결국 B 제곱이 1.2 곱하기 1.4가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B는 우리가 두 숫자, 그러니까 증가율을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한 번 씌우는 게 우리는 기압 평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에서는 항상 산술 평균이 웬만해서는 커요. 근데 같을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예요. 일단 증명도 우리가 2학기 되면 정말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자, 증명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누구를 뺀다? 루트 ab를 한번 빼볼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a가 b보다 같거나 큽니다를 받은 건데 a 빼기 b라는 걸 해보면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큰 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봤어? 그럼 여러분 2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빼기 루트 2배 들어가고 ab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a라는 애는 루트 a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산술평균, 기압평균 관계할 때 여러분 AB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애들만 우리가 취급을 할 겁니다. 0인 애들조차도 지금 취급을 안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양수일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끝에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도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잠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자에 있는 애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요렇게 될 거고요. 얘가 분모 2가 돼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애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떻다? 0보다 같거나 크겠죠. 이해 가셨을까요? 따라서 얘네 자체 뺀 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네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가능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인데 여러분 등호는 얘가 0 될 때 성립을 하는 거겠죠? 그죠? 항상 0보다 웬만하면 같거나 큰데 얘네가 같을 때 이 값이 0이 될 거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 성립하는 거고요. 루트 A는 루트 B입니다. 요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성립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루트 A는 루트 B라는 건 결국에 알맹이인 A와 B가 어떻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뒤쪽에 뭐라고 붙어야 되냐면 단 등호는 A, B가 1대 성립합니다. 이 표현이 적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하게 적혀 있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을까요? 요 내용. 자, 여기까지가 산술기하 내용이고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쓰냐인데 요것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쓰임새. 첫 번째, a 더하기 b의 값을 뭐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합이 정해져 있을 때 a, b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 b 곱이 정해져 있을 때 a 더하기 b,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을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뭐냐, 항상 역수관계가 나올 때가 있을 거거든요. 역수관계 부등식, 이런 부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실 거예요. 이럴 때 x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x 더하기 x분의 1이 요게 a고 요게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항상 같거나 큽니다. 누구보다? 두 개를 곱한 애보다. 요게 성립하죠. 근데 곱해보니까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럼 얘가 2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항상 누구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큰 거야. 따라서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 2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수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곱이 일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번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상황들을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쓰임새는 요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앞쪽 문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부등식 예를 증명하라. 이게 바로 뭐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죠? 우리 아까 방금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2분의 a 더하기 b에서 요거를 빼.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쭉쭉쭉 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같거나 큽니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거는 항상 곱한 애보다 같거나 큽니다. 즉 얘네 2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최소 얼마? 2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요, 여러분 완전히 역수관계는 아닌데 이쪽에 x가 있고 x분의 1이 있죠. 그럼 역수관계라고 보고 뭘 쓴다? 산술기하평균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네 두 개 합은 항상 같거나 큽니다. 뭐보다? 2배의 4x 곱하기 x분의 9보다요. 그럼 얘네 날리고 나면 2 곱하기 36 이렇게 될 거고요. 6에 12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4x 더하기 x분의 9가 12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0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기본적인 산술기하평균 문제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문제들을 통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대표 문제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예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여러분 상태그램 한번 볼게요. 절대 곱해진 거대로 산술기하를 쓰시면 안 돼요. 얘네를 펼칠 겁니다. 항상 전개해서 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x, y에 요렇게 곱하내는 약분되니까 2,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할 때는 8, 그 다음에 x, y분의 얼마? 16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얘는 x, y 모르는 애분의 모르는 애의 역수의 16, 그 다음에 10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가만히 있는 애인데 얘네에서 지금 잘 보면 요 안에 알맹이가 역수 관계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쓴다? 산술기하를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xy 더하기 xy분의 16은 산술기하 쓸 수 있으니까 2배에 2개 곱한 거보다 항상 같거나 크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루트 16이니까 얘가 4일 거고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의 값이 항상 뭐보다 같거나 크다? 8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항상 8보다 같거나 크니 요 전체적인 값은 누구보다 같거나 크다? 18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다? 가장 그나마 작을 때가 18이네 라고 해서 b는 18 이렇게 나와 주실 거고요. 항상 언제 성립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산술기하 내용으로 돌아가면 산술기하가 자, 여러분 제가 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A 더하기 B가 항상 같거나 큽니다. 우리가 요렇게 바꿔서 보통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갖고 2를 붙여서 우리가 문제를 푼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요 식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많이 쓰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를 넘겨서.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xy가 16보다 같거나 큽니다. 지금 요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한대죠. 더해진 애들끼리. 그래서 등호는 요 할맹이랑 요 할맹이랑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해요. 그럼 xy가 xy분의 16일 때 성립하니까 xy 전체의 제곱이 16일 때 성립하는 거고 따라서 xy는 얼마? 4일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y가 언제? 4일 때 얘네가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8을 갖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2. 그래서 얘네의 답은 22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양수를 다 줬거든요. 여러분 얘네를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그러면 각자 지금 A, B, C가 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얘네는 다 낱개로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항상 어떻다? 어쨌든 간에 루트의 BC분의 여러분 얘네 두 개 어찌됐든 더한 거죠. 그러면 요 문제는 같거나 큽니다. 2루트의 BC분의 AB 이렇게 풀고요. 얘도 항상 같거나 커요. 누구보다 2루트에 두 개 곱한 거 CA분의 BC.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도 항상 어떻다? 2루트의 AB분의 CA 이렇게라고 우리가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적으로 얘네 전체 식은 2루트의 BC분의 첫 번째 거 AB 곱하기 2루트의 CA 곱하기 BC 곱하기 2루트의 AB, CA 요렇게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얘네가 2의 3승 루트의 BC분의 AB 곱하기 CA분의 BC 그 다음에 AB분의 CA 요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약분 한번 될 거고요. 여기도 약분 될 거고 B도 약분 될 거고 B도 약분, C도 약분, 그 다음에 C도 여기 있는 거 약분. 다 해서 얼마? 1. 그래서 얘네는 8. 이렇게 정리되실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안쪽 알맹이가 1이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8일 거고요. 여기 있는 식이 정리하면 8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 언제 펼치고 언제 이렇게 곱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쌤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아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이 3개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냥 내가 곱해서 생각하면 되는구나 인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전개해서 푸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79번 갈게요. 얘는 어떻게 푸냐?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만약에 9x 더하기 x분의 9라고 주면 산술평균을 써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항상 같거나 크니까 얘네를 2 곱하기 2개 곱해서 9x 곱하기 x분의 9 이렇게 돼서 얘네 81루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9라고 해서 18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18보다 같거나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는 지금 완벽하게 역수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역수관계를 만들 거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걸로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9에다가 지금 9가 9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 x 플러스 1을 모양을 무조건 만들어내려면 9에 x 플러스 1 그러니까 있는 애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요 모양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9x 플러스 9라고 해서 사실 얼마가 내가 더 필요한 거다? 9라는 애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9x 플러스 9를 일부러 만들고 뒤에 마이너스 9를 빼줄 거예요. x 플러스 1에 9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요 식이 지금 요 식이랑 똑같죠? 여러분 다시 식을 변형을 할 때는 항상 양쪽이 똑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가 만약에 5였어. 그럼 5를 만들면 반드시 뒤에다가 마이너스 5를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요게 내가 원하는 애였으니까 요거 정리 좀 하고 내가 원하는 애 앞으로 살짝 모으고 마이너스 9는 뒤로 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산술계를 지금 쓸 수 있게 생긴 애거든요. 그쵸? 그래서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쓸 거야.
2루트에 9의 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 약분 처리되면 2 곱하기 81의 루트. 그럼 또 얼마? 18.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만큼이 항상 누구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18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항상 18보다 같거나 큰데 거기서 항상 9를 뺄 거야. 그럼 얘네는 항상 뭐보다 같거나 크다? 9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실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을까요? 따라서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언제 최소를 가지느냐? 그때가 x가 얼마일 때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는 애니까 얘네가 최소일 때 전체 최소값을 갖겠네? 다시 얘기해서 18일 때 얘가 전체적으로 9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요. 18 빼기 9 해서. 그죠? 그럼 얘네가 언제 18을 갖느냐인데 a 더하기 b가 우리가 이런 꼴이라고 쓸 때 덧셈이죠? 요거랑 요거, 즉 요거랑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항상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9에 x 플러스 1이 뭐랑 같다? x 플러스 1분의 9랑 같을 때 최소가 성립하는 거고요. 약분 처리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x 플러스 1은 얼마일 때? 1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m은 얼마? 9고 n은 0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